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번째 소식은요, 또 짜증나는 얘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뭐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뭐 트럼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은 미 합중국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두 번째 임기죠. 뭐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문데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 상당히 드문데 트럼프가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동안 뭐 트럼프가 경험한 것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2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임기가 이제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구상들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뭐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일단 뭐 전쟁을 다 끝내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니 제가 그 롯봉기 방송 자꾸 롯봉기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한데 그 롯봉기뿐만 아니라 약간 뭐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를 무슨 구세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롯봉기 씨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막 세계 혁명을 일으킬 참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아니 트럼프가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게 미국이 부담되니까 여기저기 전쟁판은 바이든이 벌려놨는데 되는 건 없고 돈은 그냥 무한정 들어가고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전쟁을 끝내는 거지. 아 트럼프가 무슨 세계 평화의 사도예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구세주래요, 구세주. 난 참 기가 막히더라고. 트럼프가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데. 아니, 어쨌건 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무슨 혁명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외 정책을 제외하고 트럼프가 정책은 인종주의, 차별주의에 기초한 거의 신나치즘에 가까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아니 트럼프를 무슨 떠받들고 뭐 찬양을 해. 아니 저는 변희재 대표가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변희재 대표는 원래 보수니까 뭐 트럼프가 영웅일 수 있지. 아까 트럼프가 윤석열도 해결해주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뭐 김정은하고 대화도 되고 아주 트럼프가 맞는 키야. 아니 이런 어리석은 정치평론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보세요. 지금 미 국내 정치에 있어서 트럼프는 극우파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트럼프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에서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전쟁이라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지. 트럼프가 무슨 세계를 변혁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가 도래를 하고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여기 나름 진보라는 분들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트럼프가 윤석열을 끝내줄 것이다. 이것도 저도 지나친 기대라고 봐요, 저는. 물론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쨌건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지 않으면은, 북한 문제가 대단히 꼬일 수 있어. 최근에 이제 또, 그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방문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지, 지금, 북한 입장은. 그래서 계속 판을 키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내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트럼프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랬으면은, 지난번에 김정은하고 하와이에서 만났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려면은 윤석열이란 장애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트럼프가 윤석열을 좀 압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기대를 하는 것이지. 아니 트럼프가 막 윤석열은 끝났대. 씨발. 왜 끝내요? 솔직히 윤석열이랑 트럼프랑 제가 볼 때는 캐릭터가 비슷해. 잘 맞아. 미친놈들이야. 미친 걸로 따지면 미국의 윤석열이 트럼프고요. 한국의 트럼프가 윤석열이에요. 근데 지금 요 순간에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바로 꼬리 내립니다. 예? 트럼프가 뭐 몇 마디 하면은 무슨 트럼프가 윤석열을 제낍니까? 그 이승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독립운동 간답시고 미국 하와이에 가가지고 무슨 청원한다고 사기질이나 치고 미국 가서 그 미국에 청원해가지고 독립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힘을. 남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그 5.18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5.18 때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 그 항공모함이 그 이름 뭐예요? 이제 까먹었네.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잖아. 5.18 때.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죠? 이 광주를 해방시키고 나서 해방시켰을 때 부산항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어. 야,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항에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도청 앞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어요. 자유의 수호자 미국이 광주 시민들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누굴 지켜줬습니까? 전두환이 마음대로 전방에 있는 공수부대 빼다가 시민들 학살하라고 북한이 밀고 내려올까봐 그래서 항공모함이 들어온 거예요. 전두환 마음 놓고 전방에서 공수부대 빼라고. 공수부대를 빼면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수 있잖아. 그걸 막아주려고 항공모함이 들어왔던 거야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북한 쪽에 무슨 사료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실제 있었어요. 김정일이 통탄을 했다고 그래. 5.18 때 남쪽으로 못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통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긴 뭘 지켜줍니까? 헛소리예요. 그거는 다 헛꿈입니다. 이런 이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우리가 절묘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국익을 취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지. 아니 뭐 트럼프가 구세주가 돼가지고 모든 문제를 트럼프 만능론이에요. 트럼프 만능론. 당장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쌤통이다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 해도 그 윤석열이 돈을 냅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방위비 분담금 주는 거지.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에 주식 빼가지고 그걸로 방위비 분담금 줍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형님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야 이 성렬이 이 새끼 니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미국을 위해서 정치를 해 이 나쁜 놈 너는 안 되겠어 뭐 이럽니까? 땡큐 미스터 윤 땡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트럼프가 뭘 해결을 해줘. 그런 것만 봐도 그죠? 그 롯본기에서 그 약 파시는 분, 예? 롯본기에서 뭐예요? 그거 발기부전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판다며. 예? 그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정치를 보는 시야만 봐도 이게 초딩 수준이야 제가 볼 때는. 이거 간단한 논리예요. 국제 정치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없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국제 정치예요. 국내 정치보다 더 야비하고 더 치열한 게 국제 정치 무대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놈은 먹히고 강한 놈은 아니 여야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무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고 그래서 진짜 총 들고 가가지고 쏴 죽이진 않잖아.
국내 정치에서 웬만하면 내전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쟁하잖아. 에? 그런데 거기다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을 트럼프 돈만 되면 전쟁해요 여기서. 지금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뭐 대화를 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거지. 트럼프는 진짜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트럼프가. 철학이 딱 실리야 실리. 제가 그런 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는 딱 야 이문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런 사람한테 무슨 정의를 바라고 자유를 바랍니까? 민주주의를 바라고요. 꿈 깨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가 손 떼려고 하는 것도 지금 뭐 러시아의 푸틴이 뭐 2판 4판이잖아. 그냥 핵무기도 쓰겠다. 우리는 건드려 봐라 니들. 에? 게다가 북한군까지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정될 위험성이 매우 커져 있고 또 젤렌스키 이놈은 돈 열심히 퍼줬더니 전쟁 잘하는 게 아니라 지 뒷구멍으로 그냥 몇 조 원을 챙기고 있고 그래 제대로 전쟁이 됩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거 계속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손 떼자 뭐 이런 거지. 에? 무슨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는. 김정은하고 대화하겠다라는 것도 그래요. 뭐 둘이 개인적으로 무슨 친분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야 이거 북한하고 치고받고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잘못하면 핵전쟁 터지고 그나마 있는 미국의 패권적 이익까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자는 거지. 대화가 전쟁보다 이문이 더 남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무슨 트럼프를 영웅으로 만들고 트럼프를 뭐 구세주로 만들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초딩들의 수준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제정치 문제를 우리가 분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뭐 현대사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려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우리 뭐 우크라이나에 특사가 왔어요. 지금 특사가 와가지고 무기 지원을 더 해달라. 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한 달 뒤면 지금 손을 뗄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으로 갈 뭐 휴전이나 종전으로 갈 이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다 자꾸 뭔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트럼프 오히려 스텝이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좀 자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우리는 왜 뜬금없이 저는 무기 지원을 그 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럴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런 어리석은 대외 정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 총리가 한국에서 1억 달러를 받았다. 차관 제공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요건 뭐 1억 달러 차관을 준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삼부 토건 가지고 장난칠 때 삼부 우크라 게이트 요거 좀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차관 지원을 한다 이러면서 삼부 토건 주가를 빵 튀겼다가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윤석열이 전격 방문을 하고 이렇게 최고점 찍고 싹 빠져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5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를 받았다. 이번 지원은 한국 파트너의 첫 번째 재정 지원이다. 사회 영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면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한국에 감사드린다. 앞서 우크라이나 재무부는요, 지난 10월 한국 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1억 달러 1325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조건은 20년 만기에 유예기간 5년, 이자율 연
1%. 예. 당시 세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한국수출입은행과 차관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에 대한 한국의 첫 재정 지원이다. 자,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미국에서 열린 5차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2조 8,595억 원 규모의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약속을 했고요. 공여협정, 사업약정 혹은 기본약정, 차관계약, 사업지원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편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정부 예산 중 60%를 해외 차관과 무상 원조로 지금 한마디로 뭐 구걸 국가가 된 거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10월 달에 우크라이나하고 뭐 저런 그 합의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1월 초에 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을 떼겠다. 뭐 심지어는 트럼프의 아들이 젤렌스키의 용돈을 끊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용돈이 끊긴다. 이런 경고까지 한 상황에 이거 1억 달러를 지금 왜 줍니까? 1% 연리 1%면은요. 이거 그냥 20년 씨발 나한테 줘. 어? 나한테 그렇게 투자를 해봐. 저는 15% 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님. 저한테 뭐 1억 달러까지 필요도 없. 1억 달러 줘요. 씨발. 내가 연리 15% 드릴게. 아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것도 주기 싫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무슨 코가 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손 떼겠다고 하는 이런 판국에 1억 달러 1,000억 1,300억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건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리고 뜬금없이 왜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런 걸 공개를 했을까요? 이런 거 보통 조용히 진행을 하잖아.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네?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거는 제 그냥 그 뇌피셜이에요. 예, 합리적 추론이야. 자, 미국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고 있고 한 달 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러시아의 종전안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자는 거예요. 러시아의 종전 안대로 종전 협상이 진행될런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젤렌스키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종전이 되건 젤렌스키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러시아 종전안은 뭐냐 하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 영토로 하고 그 상태에서 러시아를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분단을 시키자는 거야. 독일이나 한국처럼 분단을 시키고 반은 나토에서 관리를 하고 반은 친러시아 정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젤렌스키는 꽝이잖아. 과연 친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차관을 제대로 갚을까요? 그거 젤렌스키랑 합의 본 건 나 몰라. 이러고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리면 그냥 1억 달러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러시아 종전 안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지언정 제가 보기엔 분명한 건 젤렌스키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6개월 안에 젤렌스키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어디선가 나타날 거예요. 변사체로. 거기다가 1억 달러를 쳐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거 뭐가 좀 오고 간 거 아닌가요? 네? 그런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무기 지원 안 하면 우리가 깐다? 네? 젤렌스키가? 커미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차관 1억 달러 주고 거기에 무슨 비밀 계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다 끝난 전쟁에 다 끝난 정권에 1,300억을 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짓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수상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냥 뇌피셜이에요, 제. 예. 근데 상당히 합리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나중에 파봐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해외로 뭔가 지금 자꾸 해외로 나돌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한번 좀 잘 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이요, 오늘 국회에서 예, 특활비, 예비비 등 4.1조를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동으로 이제 그 예산이 통과되는 걸 방지하는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산을 줄여서 이제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뭐 예비비 등등이 4조 원가량을 국민의 혈세를 지켜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1,300억을 갖다 퍼주기 했는데, 그죠? 우크라이나 퍼주기죠. 차라리 북한에 퍼주면은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거나 되지. 우크라이나에 퍼준 거는 어떻게 되돌려받습니까? 자, 민주당 단독으로요,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677조 4천억 원이고요. 정부 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총 587억 원. 예. 정부 예비비 2조 원이 깎였어요. 이게 이제 요 검찰 특활비는 검찰 그 쌈짓돈이죠. 지들 뭐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오마카세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하는 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정부 예비비는 대통령 쌈짓돈이에요.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 여기, 저기 이제 풀어가지고, 저 돈 가지고, 통치, 그죠? 통치 비용으로 쓰는, 그런 비용이 2조 원이 날렸습니다. 자, 예산안이 여야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민주당이 여러 차례 지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김선태 민주당 의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잘못된 간행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런 정부 국민 세금 가지고 쌈짓돈처럼 쓰는 이 공무원 문화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자, 소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 자기들이 정당한데 예산 집행을 했으면은, 우리 이런 데 썼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용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검찰에서 무슨, 영수증 2억 원. 예? 뭐 그런 거 나왔었죠? 예. 영수증이라고 해갖고 2억 원.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 그냥 영수증 2억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싸우고 있는 지금 검찰이 이런 예산 구조에서 저는 탄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뭔데 지들이 일개 공무원들이 지들 멋대로 씁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게 무슨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감축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야, 우리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야, 니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야, 좀 줄여. 이렇게 줄인 게 아니야. 누가 봐도 용도가 불분명한, 그동안 어떻게 집행된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걸 막은 거야. 이거는 앞으로도 막아야 돼요. 특활비 자체를 없애자. 저는 그런 건 아니야. 검찰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수 있지.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데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영수증 첨부하고 회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너무 잘하고 있다. 민주당 힘내라, 화이팅이다. 눈치 볼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이제 저기죠? 예,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어제. 예, 통과가 됐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3표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걸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예, 김건희 건양 상설특검법 반대한 이준석, 추천권, 야합 정당에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놈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야당 추천으로 이번에 이제 싹 개정을 한 거예요, 규칙을. 개정을 해서, 제1야당이 이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제2당, 3당이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의석수대로 이렇게 추천권을 갖는데, 개혁신당과 진보당의 의석수가 같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한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선수가 높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선 이상, 여러 번 국회의원을 그래도 오랫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했던 이런 당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은 다 초선인데 진보당은 재선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조국당, 그 다음에 진보당이 추천권을 행사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이. 그래서 자기들은 진보당의 그 추천권을 뺏겼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찬성을 할 수 없다. 이런 개 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준석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말로는 찬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 자기들이 추천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특검이 꼭 임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특검을 반대했다? 상설특검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건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설특검이 아마 통과가 되면은 명태균 게이트를 상설특검에서도 이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를 특검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갈 사람이 이제 이준석이 확실시 되고 있죠. 예.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반대를 해서 명태균 특검을 막겠다. 뭐 요런 취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다음에 일반 특검 때 한번 보면 되겠죠. 12월 10일 날 개혁신당이 과연 특검에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김건희 특검에 그때 지켜보면은 이준석의 속내가 이제 빤히 보이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요. 자기도 짓게 생겼으니까.